제가 제출하면서는 후자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31 부분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다시 승인을 하냐 승인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8월달 임시당대회가 완전히 열린다 한다면 그때 가서 531 합의문을 다시 승인하고 2차 협상 합의문을 다시 승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때 나온 531 합의문도 고려하고 2차 협상을 통해서 나온 이 합의 종합적으로 그래서 하나로만 다시 말해 하나로만 해서 모든 것을 승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31 합의문에 대한 승인은 이후 절차 과정에서는 별도로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제안의 내용입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3분의 2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그 대의원께서 왜 의장이 아닌 사무총장이 의결정족수 이런 언급을 하는데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 특별 결의안 그 내용 중에 5번에서 8월 만약에 임시당대회를 갖게 되면은 그때 특별 의결 이 두 문장에 첫 번째 문장에 당원의 의견 특별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그래서 당원에 있는 내용을 제안 설명을 했던 것이지 의장당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맞습니까? 네, 됐고요.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가면서 저 뒤쪽부터입니다. 60번 대의원이요. 예, 60번 대의원 경기 고양의 이재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우리 의장님이 질서 유지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아까 전원배 대의원한테 쌍욕을 들었습니다. 쌍욕을요? 예, 제가 지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들었는데요. 예. 의장님이 질서 유지의 권한이 있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감정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배설하는 것 같아서 전원배 대의원이 저한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의장님도 여기 제 44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4조가 뭐죠? 의장의 질서 유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삿대질을 하거나 또는 언성 높이지 말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욕설까지 진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지만은 예? 그렇게 네가 먼저 옆구리 찔러지 내가 먼저 옆구리 찔러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그 뒤에서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듣지 못했잖아요. 들리지도 않는 거리고. 그 다음에 전원배 대의원님께서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그 말씀은 표현을 안 했지만은 삿대질 하지 마십시다. 언성 높이지 마십시다. 그런데 삿대질 언성 높이는 것도 그런데 욕설까지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은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당에 대한 애정 아닙니까? 당 깨자고 해서 여기 온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우리 말씀들을 잘 하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고. 예. 예. 윤희찬 동지서부터 먼저 드셨네요. 예. 성북 300번 대의원 윤희찬입니다. 먼저 질문 드릴 건요. 아까 갈라져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갈라지는 건 괜찮고 당을 깨고 해산하는 건 괜찮은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반수냐 3분의 2냐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수행기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안은 과반수입니까? 3분의 2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위에서 이미 기전국위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긴 했지만
대의원대의 안건으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안은 자동 폐기되고 논의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안을 제출한 대표는 이미 집행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당원들이 갈라지는 건 괜찮고, 당 해산되는 건 안 되고, 당 해산되는 건 괜찮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둘 다 안 되죠. 저는 우리가 한 배를 탄 운명이라고 봅니다. 한 배를 타고 3년 이상을 우리가 왔고요. 이후 과정도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지금 현재 당장 내하고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의 의견의 합리적인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핵심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된다 한다면 저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죠. 진보의 재구성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나왔습니다. 진보의 재구성을 목표로 하고 나왔을 때 그건 가치의 재구성이기도 하지만 세력의 재구성이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력의 재구성이 됐을 때 사실 진보신당 연대회의라고 하는 이 당은 사실 그때는 껍질이 되는 겁니다. 허물이 되는 것이죠. 그 허물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 것도 저는 진보신당이 만들었던 창당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허물을 벗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배를 옮겨 탈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진보신당 연대회의라는 틀에 우리가 천년 만년 갇혀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긴급한 요건으로 제가 이번 당대회에서 과반이냐 3분의 2가 쟁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제 안에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긴급하다고 한 부분은 사실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귀를 할까요? 쭉 한번 해볼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과반이 조금 넘는 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과반이 조금 넘는 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 이것을 전 패권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우리 진보신당 내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막고자 했습니다. 전국위원회가 안건으로 제출한 것을 이렇게 뒤집어도 집행부는 불을 보고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제출한 이 안은 전국위에서 올라왔던 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좀 서로 이해를 하면서 통과시킬 것인가 하는 그 고민 속에서 나온 안이지요. 원래 올라왔던 이 안과 이 안을 저희들이 부정하자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중에 있었는데 사실 저는 노동운동 등 이 조직운동을 좀 오래 해온 사람이어서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이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나 전국위원회에서 올리진 안이 당대회에서 똑같은 중앙위원회나 전국위원회에 의해서 뒤집어서 올라가는 것을 저는 정말 원치 않습니다. 사실 저는 3.27 당대회 때 이해하지 못했던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분명히 결정을 했음에도 표기를 통해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똑같이 전군 이름으로 당대회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당대위원들의 끄뜨거운 열기에 차는 논쟁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그때 내가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온 안건 중에서 전국위원들이 입장을 바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이 더 훌륭한 길이 있다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